기다렸다가 나온 건 뭐예요? 대출 규제. 승리자가 된 거예요. 정부 말만 있다가 나만 빈털털.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3년 전에 전세로 들어가서 한 타임만 살고 돈을 보태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정부 말만 믿고 안 샀다. 그 사이에 전세 매매가 2배가 올라서 처음 들어갈 때 매매 가격이 지금 전세 가격이 됐다. 전세 매매가 2배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 타임만 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은 3년 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에서 4배까지 올랐습니다. 집에 안 산 걸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다. 후회하셔야 됩니다. 내년 재계약 때 전세 대출을 더 받아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는데 이분 어떡하나? 예,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댔잖아요. 그러니까 왜 서울 지역이 다 그러죠, 그죠? 예, 2배에서 3배까지. 그는 민간 분양은 거의 없는 데다가 청약 가점이 낮아 20번을 넘게 써도 당첨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낮으면 진작에 집을 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이 참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소득 때문에 공공분양은 지원 못하고, 그러니까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또 소득 제한이 있죠. 이 소득 제한 사실상 없애야지 되는데 소득 제한은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지원도 못하고 결국 와이프랑 이번 생에는 집을 포기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다. 예. 개인적으로도 공공이라도 일부 물량은 소득 제한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예. 10년간 모은 것이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를 한꺼번에 버니 주변 사람들이, 그죠? 자기 10년간 번 거를 적게는 100에서 많게는 200%를 한꺼번에 버니 허탈감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기다렸다가 나온 건 뭐예요? 대출 규제. 그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입니다. 집을 사면 큰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깔끔한 그리고 깨끗한 내 집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임대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를.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패닉바잉에 빠져서 작년에 올 초에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내 집을 산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이라도 소액으로 갭이라도 사야둬야 되는지 저도 고민입니다. 저는 소액이라면 더더욱다나 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액의 기준이 틀리겠지만, 왜냐면 몇 년 전만 해도 2천, 3천만 원이 소액이었는데 그러다가 3천, 4천, 4천, 5천, 5천, 6천, 6천, 7천 소액이 이제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소액의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나영님이 얘기하시는 소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액으로 집을 사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빨리 움직이셔야지 되고 금액에 맞춰서 사지 마시고요. 만약에 원하는 지역에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좀 늦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살 수 있다면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입지를 보고 사셔야지 됩니다. 예, 입지, 교통과 업무타운,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리고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급하다고 아무 지역이나 사시면 안 됩니다. 글을 접한 누리꾼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하며 기다렸던 저자산 고소득층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든 지금의 사태는 분명히 뼈저린 실책이다 라며 이분들의 상실감과 기회비용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정권 재창출 관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무슨 상실감과 기회비용을 누가 보완을 해줍니까? 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랬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탓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정책을 낼 때마다 26번 27번의 정책을 낼 때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책은 이렇게 돼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4년 동안 5년 동안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시대가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면 폭등이 일어날 거고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고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지역은 크게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다 아마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결국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서울로 다시 모든 자금들이 올라올 것이며 서울과 지방 수도권의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이다. 또 키 맞추기도 진행이 될 거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도 들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말만 있다가 나만 빈털털,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부 얘기도 듣고 정부와 반대되는 이야기도 같이 들으셔서 거기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이번 정부 정책이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으며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다. 어떤 커뮤니티에 올려와 있대요. 그런데 이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냥 유동성 때문에, 저금리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저금리인 것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얼마나 저금리였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은행에 그대로 있겠냐라는 거지. 꼭 부동산이 아니었어도. 아니 주식은 얼마나 뛰었으며 그 비트코인 그냥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안 되고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인해서 현금은 자산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기본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거에 발맞춰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글도 있대요. 좋은 위치에 좋은 집은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게 맞지만 지금 금액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개인마다 틀립니다. 정부가 솔직히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지만 권력을 잡은 많은 분들이 부동산 부자인 걸 볼 때 의지가 있나 싶기도 하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집값은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집값이 안정돼야 많은 사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정부는 뭘 하겠대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젠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기대할 일만의 희망도 사라지고 있다. 종부세는 더 복잡해졌고 양도세가 대폭 강화되면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다. 세금은 어떻게 더 촘촘하고 좀 치밀하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죠? 계산 못하게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조차, 세무 전문가들도 어지러울 정도로 세금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게 가격은 안 빠지고 물건은 안 나와요. 그죠?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는 대책이 시장에 먹히는지 관심이 없는 듯. 규제를 내는 데 있어서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니 자꾸 실수가 나오고 있다. 예.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뭐예요? 시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를 위한, 특정한 어떤 집단을 위한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정책의 목적은 주택 안정이 아니라 지지율을 얻고 세수나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덧붙였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정부 말 듣다가 벼락거지로 전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세금 장사에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아니, 내 집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 집 하나. 그리고 그 정말 자금이 없어서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깝죠. 왜? 의지는 있습니다만 자금이 안 돼서. 그런데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들, 못했다는 표현은 안 할게. 안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인생에 목표 또는 목적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감히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지라는 게 있어요. 목적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10년 안에 큰 부자가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세우시라고 그랬고 이거를 어떻게 시간으로 정리를 해놓으라고 했고 숫자화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숫자화.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 숫자화가 돼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인 가족일 수도 있고 2인 가족일 수도 있고 4인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가장이라면 우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얼마 정도의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심각하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을 좀 행복하게 살려면 안정적인 거주 환경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몇 년 전, 작년이 됐던, 재작년이 됐던, 3년 전이 됐던, 4년 전이 됐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내 집을 마련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내 집을 마련했을 것 같아요. 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되겠지라든가 청약통장을 계속해서 넣다 보면 당첨이 되겠지라든가 제일 잘못된 생각이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 누차 말씀드리겠지만 정부가 무슨 뭘 어떻게 해줍니까. 아니 5년 있으면 끝날 정부인데,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5년이 우리는 뭐 단임제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년이 4, 50년을 더 살 사람인데 5년짜리 정부가 뭘 어떻게 해줘요. 답답한 거지 그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저가 매수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당장 집을 사시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자금이 마련돼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내 집 마련 한 채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전이 됐을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역이 베스트화가 되는 겁니다. 안양 동안구가 그 정도로 난리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안구뿐만 아니라 옆에 만안구도 마찬가지죠. 인부천이 지금 난리가 아니죠. 서울 동북권 지역 보세요. 상계동부터 시작해서, 그죠? 광운대를 거쳐서 이문휘경을 거쳐서 청량리를 거쳐 성수동, 이런 지역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